인도였을까? 다시 꺼내보는 여행기 3편 뭄바이 드디어 일행이 생기다. 갖고 간 알람 시계를 아침 7시에 맞추었지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어 있었다. 씻고 나서 짐 정리를 하는데 방에 인터폰이 울린다. 오늘 들어왔냐고 묻더니 와서 숙박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한다. 언제쯤 오겠냐고 해서 바로 가니 매니저인 듯한 사람이 숙박부를 펼쳐놓고 있다. 여권 번호, 국적 등을 적고 다음 행성지를 적고 있는데 질문이 시작된다. 뭄바이에서 내 다음 행선지는 고아라는 남부 해변이었는데 아름다움과 이국적인 경치로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휴양지다. 매니저는 고아 어디를 가느냐, 뭘로 가느냐를 묻더니 여기서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에어컨 딸린 침대차가 있는 사설 딜럭스 버스를 얘기한다. 난 기차로 가겠다고 하니 표가 없을 거란다. 그래도 알아보겠다고 하고 기차역의 위치를 물었다. 걸어가도 15분에서 20분 거리라고 하는데 시내버스를 탈 생각으로 정류장을 물어봤다. 정류장에 도착하고 그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잘못 알려준 것 같다. 정류장 앞에 있는 매점 같은 곳에서 몇 번 확인을 하니 가르쳐주는 번호가 다 틀리다. 차라리 걸어가자, 걸어가. 버스만 뚫어지게 보다가 걸을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 봤던 뭄바이의 낮 풍경이 새롭게 들어온다. 우리나라의 러시아워를 방불케 하는 수많은 차량과 경적 소리. 시선을 잡아끄는 알록달록한 각양각색의 기념품 가게. 상인들의 호객 행위. 이방인인 나를 향한 호기심 어린 눈초리들. 그리고 매캐한 인도 냄새. 기차역까지 빨리 도착하는 게 낫겠다 싶어 빠른 속도로 걸어갔다. 중간에 여러 번 길을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가면서까지 알려준다. 그렇게 온몸을 땀에 적시며 어떤 길에선 개한테까지 쫓겨가면서 사력을 다해 걸어갔건만 표는 없고 5일 후에나 가능하단다. 5일이라니. 사설버스 표라도 알아봐야겠다. 숙소 근처까지 다시 걸어가서 버스 정류장을 물어보는데 무엇 때문에 가는가 묻더니 어디 근처에 가면 표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를 어찌 알겠나. 난 인도가 처음이고 어제 와서 모른다고 하니까 자기가 같이 동행해줘도 괜찮겠냐고 묻는다. 이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들어서 젊은 남자는 자기 핸드폰을 꺼내어 액정에다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영어 버튼을 꾹꾹 눌러가면서 뭐라고 썼는지 보여줬다. 나중에는 적응이 됐지만 여행 초에는 인도인의 영어를 못 알아들어 계속 되묻곤 했다. 알아듣고 혼자 찾아갈 수 있다고 하니 그럼 택시를 타고 가란다. 뭄바이 택시는 미터제를 고수하지만 여행자에겐 바가지를 씌운다고 들어서 싫다고 했더니 일본인이 아니냐고 묻는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직접 택시를 잡아서 기사 아저씨와 말한 후 내가 표를 구하는데 기다리는 대기 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왕복에 미터제로 갈 거라고 확인을 시켜준다. 그렇게 잡아준 택시를 타고 10분 남짓 갔을까? 시장통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가니 사설 여행사 출장소가 쭉 들어서 있다. 잘생긴 택시기사가 통역에 중재 노릇까지 해줘서 에어컨 없고 슬리핑 칸 없는 일반 사설 딜럭스 버스를 50루피 깎아서 예약했다. 기사는 친절히도 숙소 바로 앞에다 내려줬으나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으므로 생수를 사러 다시 큰 길 쪽으로 걸어 나왔다. 생수를 한 통 사고 생수 뚜껑을 확인하고서야 그 자리에서 반 통을 마셨다. 갈증을 채우고 나니 배가 몹시 고팠다. 하루 반 동안의 식사라곤 기내에서 새벽에 먹은 샌드위치가 전부였다. 그런데 어딜 들어가자니 안 그래도 호기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운데 혼자서 밥 먹을 자신이 없었다.
길거리 음식이 맛있어 보이긴 했지만 내키진 않았다. 결국 맥도날드에 들어가 성능 좋은 에어컨을 만끽하며 첫 끼를 먹었다. 밖은 가장 더운 때였는데 뭄바이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이드북을 꺼냈다.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를 찾아가는데 사람과 차가 한 대 뒤섞여 어찌나 붐비는지. 관광객은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었다. 주말이라 발 디딜 틈 없었고 날씨도 너무 더웠다. 사진 몇 장 찍고 인도의 자존심, 타지마할 호텔을 구경했다. 규모나 화려함에서 인도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때까지 쓴 돈을 계산해 봤다. 이틀치 반값 포함해서 쓴 돈을 계산해 보니 인도는 아직 25일이었으므로 나는 오늘 새벽에 온 셈이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그 반나절에 혼자 2,000루피를 썼다. 컨디션도 말이 아니었다. 밖에만 나가면 부딪히는 호기심 어린 시선에 최신 정보와 다른 비싼 물가와의 실갱이. 밖을 나서는 순간은 여행자가 아니라 고행자 같았다. 모든 것을 혼자 흥정하고 결정해야 했다. 결국 낮부터 입가가 간질거린다 싶더니 오른쪽 입가에 벌겋게 두 군데나 물집이 생겼다. 약은 갖고 왔지만 부르튼 입가에 발라줄 것은 없었고 그 채로 침낭에 누워버리니 생각이 많아진다. 내가 왜 혼자 배낭여행이란 걸 하고 있나. 차라리 그냥 패키지로 올걸. 고하고 뭐고 날 밝으면 그냥 한국 가자. 더 다녀봐야 계속 이럴 거야. 돌아가자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왔는데 차마 중도 포기하고 왔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았다. 그렇게 인도에 남을 시나리오와 그냥 돌아갈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창문을 열자니 모기가 들어올 것 같고 천장에 있는 선풍기를 틀려고 스위치를 켰는데 불이 나가 캄캄해졌다. 뭐든 확실해야 하고 성격도 느긋하지 못한 나는 이런 상황이 적응이 안 됐다. 아니, 적응이 안 될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 직원을 불렀다. 표정 관리 못한 채로 내 방에 불이 나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를 향한 해석 없이도 바로 동시통역되는 익숙한 말소리가 들린다. 한국인이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 나 이제 드디어 동행을 만나는구나. 이대로 고생 끝인가? 내 숙소 하나 건너 옆방과 그 옆방에는 나처럼 오늘 도착한 한국 일행들이 묵고 있었다. 그들도 따라왔는데 공항에서 만났다고 한다. 프리페이드 택시도 같이 타고 방도 같이 쓰고 있다 한다. 난 나에게 말을 건 사람 숙소로 건너가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내 고생담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남자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잔뜩 스트레스 받은 얼굴로 속사포처럼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더란다. 그들 일행은 모두 4명이었는데 뭄바이에 머무르는 날짜는 나와 같았으나 다음 행선지가 달랐다. 그들은 기차표를 이미 끊은 상태였고 나는 버스를 예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서로 꼬시기 시작했다. 같이 아우랑가바드에 가자. 그리고 고아는 나중에 가자. 고아를 갔다 나오면서 아우랑가바드를 가자. 고아는 그때쯤이면 더워져서 지금이 적기야. 연말 연시를 고아 해변에서 보내는 게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꿈이래. 인도를 여행하는 이들 중엔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볍게 오는 이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만의 33배인 인도를 여행할 땐 대개 한국에서 루트를 대략적으로 짜온다. 때문에 갑자기 합류하게 된 여행 동물을 따라 섣불리 일정을 바꿨다간 그 후에 동선들까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 담아가고 싶었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서로의 일정을 가기로 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잠시 흩어져서 서로 볼일을 보고 밤에는 한 방에 다 같이 모여 누군가 사놓은 청포도를 먹으며 실컷 수다를 떨었다. 알고 보니 일행 중 3명이 내 옆 동네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부터 만나서 올걸. 누구의 이 한마디에 모두가 웃었다. 그렇게 밤 늦게까지 한국 드라마 얘기도 하며 수다를 떨다가 내일을 위해서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아, 이제는 잠이 좀 오겠구나. 오늘 밤은 정말 편히 자자. 여행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게 있다. 아침형 인간이 절대 못 되는 나 같은 사람도 여행지에선 신기하게 아침 일찍 눈이 떠진다. 우리 일행은 이른 아침도 챙겨 먹고 가이드북 하나로 길 잘 찾는 사람 덕에 일정을 알차게 세워서 아침 9시부터 워킹 투어를 시작했다. 이는 시내 전체를 관통하는 루트였는데 도보로 거의 하루가 걸리는 일정이었다. 도중에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다들 걷고 또 걸었다. 이 투어는 현지인들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 시작하고 현지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끝났다. 장장 9시간의 워킹이었다. 얼마나 땀을 흘리며 걸었는지 지칠 때마다 선풍기가 있을 레스토랑에서 혹은 노점에서 다들 음료수만 마셨는데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저녁 무렵 숙소에 도착해서 쉬다가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 나오니 일행 한 명이 다른 일행을 아는 체 한다. 그 일행도 합류하여 모두 7명이 저녁을 먹으러 가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새로 합류한 일행 중 한 명은 나처럼 혼자 와서 나만큼 고생을 하고 내가 쓴 돈만큼 썼다고 한다. 지친 표정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어제까지의 내 얼굴이 저랬을 것이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 사람도 고아를 간다고 한다. 가는 날도 나와 같다. 난 주문할 생각도 안 하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뭘로 가세요? 표는 얼마에 끊으셨어요? 어디서 끊으셨는데요? 내 질문은 끝이 없었는데 새로 합류한 일행 중 다른 한 명이 고아에서 버스로 왔다고 하니 내가 물어볼 말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거기 지금 방값이 얼마예요? 버스로 정말 12시간 꼬박 걸리는 거 맞아요? 화장실은 자주 세워주나요? 쉴 새 없이 묻고 있는데 먼저 만난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내게 말한다. 여기 밤 늦게 나오니까 먼저 시키고 말하죠. 새로 합류한 2명은 내 질문에 열심히 대답을 하고 있었고 나를 제외한 먼저 만난 우리 일행들은 다들 밥도 못 시키고 나만 쳐다보고 있던 중이었다. 난 흥분해서 밥 시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새로운 일행은 숙소가 달랐으므로 다음날 아침 숙소 근처 어디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우리 일행은 숙소로 돌아가서 다시 실컷 수다를 떨었는데 목소리 낮추어 달라는 주의를 받았다. 그래도 수다는 계속되고 밤 12시가 되어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방으로 와서 자질구레한 짐들은 다 꾸려놓고 이동에 필요한 짐만 남겨두었다. 다행이야. 그 사람도 고아를 간다니. 그런데 가는 버스도 출발 시간도 다른데 만날 수 있을까? 인도의 사설버스는 예매한 회사마다 출발 장소가 다르고 타고 갈 버스도 다르다. 똑같은 돈에 누구는 볼보 딜럭스가 걸릴 수 있고 누구는 사설버스를 흉내낸 공영버스 같은 차가 걸릴 수도 있다. 내 운은 어느 쪽일까?